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어휘력이 집단적으로 저하하고 있어요. 왜냐? 그건 당연하죠. 한국어라는 것은 70%의 한자어, 이건 한자로 표기해야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30%의 토속어, 고유어는 한글로 적어야 의미가 전달돼요.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를 반드시 혼용해야 한국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70%를 한글로 써서 그 70%의 말은 또 개념어고 고급어고 전문용어입니다. 이것을 암호로 만들므로써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그래서 어휘력이 낮아진 그 결과가 이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한글 전용의 한 40년 국가정책으로서의 한글 전용을 한 지 70년대 초부터 했으니까 한 40년의 결과가 이제 온 나라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바로 언론기관에서 나타납니다. 우선 신문기사 또는 보도, 텔레비전 보도할 때 밑에 자막 같은데 말도 아닌 문법과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컨대 내일 비가 최대 30mm가 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최대 30mm. 최다 아닙니까? 최다라고 써야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등극은 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저기하는 것을 등극이라고 하고 챔피언이 되는 것이 등극이지 2위에 오르는 것이 등극입니까? 이런 거 심한 경우에는 동고동락이라 쓰지 않고 한자를 모르니까 발음만 옮겨 쓰다가 보니까 동고를 동거동락이라고 합니다. 동거동락이라고 많이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잡지를 안 해요.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어휘력이 집단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집단지능의 저하입니다. 집단지능의 저하는 집단교양의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지능이 저하되면 분별력이 약해져요. 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30% 이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은 한글 전용입니다. 한국어의 실력이 망가져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놀랍게도 여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죠. 어문정책은 어느 한 국가정책 중에서 우선순위가 안보정책보다도 어문정책이 우선입니다. 어문정책, 안보, 경제, 복지 이 순서죠. 왜냐? 국어가 바로 나라를 만듭니다. 국어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자기 나라 말을 쓰면은 자기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프랑스 민족은 없다. 프랑스 국민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 국민은 누구냐? 프랑스의 가치, 자유, 평등, 방해 정신을 존중하고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민족은 없다. 사실은 한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 속에서 조금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국민이 있을 뿐이죠. 국민의 자격은 뭐냐? 헌법을 존중하고 한국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한민족입니다. 한국인이. 그 사람들이 한국인.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그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인이 한 3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문명국가 중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봐야지 모릅니다. 문맹률이 가장 높다. 즉 한국어 제 나라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1970년대에 쓰여진 한글 한자 혼용 서적을 지금 대학생이 읽지 못한다 하면은 이게 문맹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맹. 도서관에 가면은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한국말로 쓰여진 책 중에서 1970년대 이전에 책은 어떤 도서관에는 그걸 외국 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영어 책하고 같이 섞어 놓는데요. 이게 비극입니다. 더 비극은 이것을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통령도 없고
언론기관, 교육자분들이 있긴 있는데 힘이 약하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로잡을 거냐. 한국어가 망가지고 있다.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분별 없는 행동이 많이 나와가지고 비록 1인당 국민소득이나 모든 점에서는 삶의 질이 12등까지 올라갔지만은 정신과 관계되는 부분, 즉 정신과 관계되는 부분이 바로 언론,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사상 이런 부분입니다. 정신 부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음으로써 육체도 같이 망가져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대한민국이 발전의 피크일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하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운 사람들이 모른지기 해야 될 것은 한국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한자가 국자지 이게 외국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자를 몰아낸 그 저변에도 아주 원초적인 민족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엉터리 민족주의죠. 한자를 쓰면은 사대주의고 한자를 쓰면은 마치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좌익적 선동입니다. 동양에서는 좌익들이 앞장서가지고 한자 말살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한국어를 구별하지 못해요. 한글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문자예요. 문자. 한글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예요. 영어를 표기하는 것은 알파벳이죠. 그럼 알파벳은 언어가 아니에요. 문자예요. 문자. 요새 보면은 한글 번역이라고 써놨어요. 한국어 번역이지. 한국어 번역. 한국어 번역. 한글과 한국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한자를 국자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문자로 취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삼국사기 쓴 사람, 조선왕조실로 쓴 사람은 한민족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별도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물질적 부분은 인류국가로 가는 길을 가는데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 걸림돌 중에 이 한국어의 파괴 현상, 이것만은 교육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이 언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다가 보니까 전시회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 그 상품 광고를 전시회 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의 상품 광고, 뭐 진로 소주, 뭐 이런 약품 광고를 감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광고 포스터가 완전히 한자 투성입니다. 한자. 그때 한국 사람은 한자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붙여놓으면 아마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반도 안 될 겁니다. 영화 포스터, 70년대 초반까지의 영화 포스터도 거기 보면은 주연 배우, 감독, 영화 제목까지 전부 다 한자입니다. 스크린 같은 게 한글로만 되어 있어요. 영화 포스터는 누구를 위해서 붙입니까? 기획군, 식모, 주부 이런 사람들도 다 오도록 붙여놓은 거니까 1970년대의 한국 사람들의 문자 해독률이 지금 2013년에 한국인보다 앞섰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어의 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본론에 해당되겠는데 핵 문제, 통일, 인류국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에서 찾아야 됩니다. 헌법이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건 단순히 법이 그렇게 법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관, 지향하는 목표, 행동의 규범 이게 다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책이기도 하고 철학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를 담은 그것은 헌법 제10조입니다. 헌법 제10조는 꽤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최고의 규범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목표, 가치관,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개인의 가치, 존엄, 인권은 국가가 손댈 수 없다. 불가침에 속한다. 개인입니다. 개인.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입니다. 집단이 아니에요. 프롤레타리아트, 지주, 민중 이런 집단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한 개인의 자유, 인권을, 생명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국가가 절대로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이게 가장 자유민주주의 핵심이죠. 개인입니다. 개인 하나하나가 국가만큼 또는 어떤 경우에는 국가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개인주의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는 개인입니다. 개인. 그것을 우리 헌법 10조에 이렇게 거창한 문장으로 또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발전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걸 통일문제에 대입을 하면은 우리는 그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현직 대통령을 아무리 욕해도 제가 문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저 잡으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저는 한 개인은 대한민국에서 각자가 왕입니다. 왕. 우리 집 압수수색 영장 없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집은 저의 왕국입니다. 모든 개인이 각자의 신성불가침한 왕국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죠. 이것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분야예요. 국가가 본인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한,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심장이고 내수입니다. 모든 국가의 행동은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국가 이익의 가장 중요한 제1조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귀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 국가의 안보가 있어야죠. 국가가 무너지면은 이 가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야 합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라야 되죠. 그런데 이 국가를 지키려는데 위협하는 세력이 양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에요. 두 번째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이에요. 이게 주적입니다. 헌법의 적이에요. 공동체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이익의 두 번째는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종북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거죠. 체제를 수호하는 것. 이게 국가 이익의 두 번째 목표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되죠. 이 두 세력을 제거하거나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제거하거나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즉 북한 정권과 종북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가진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법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수단이 있어요. 또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또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이 두 적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수호하는 방법이 이것 또한 헌법에 들어있어요. 헌법에. 헌법 제1조는 뭐냐?
대한민국 민주